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2년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분기는 356밀리언을 달성했고요. 1분기 대비 11%, 전년도 동기 대비 50% 성장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순이익도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110, 96밀리언 이렇게 손실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요. 대출 분야가 251밀리언, 그리고 플랫폼 분야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60밀리언에서 84밀리언,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부분도 2,3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멤버십도 386만 명에서 431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갈릴레오 어카운트도 110밀리언에서 117밀리언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 상품도 5.8밀리언에서 6.5밀리언으로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상품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파이 은행이 1.6밀리언에서 1.8밀리언, 그리고 인베스트 관련해서는 1.8에서 1.96, 그 다음에 릴레이 부분도 1.1에서 1.3밀리언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자산 같은 경우는 12.2빌리언에서 12.6빌리언, 부채는 6.7빌리언에서 7.2빌리언, 그래서 부채 비율은 121%에서 130% 증가했죠. 자, 은행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건전한 것이죠. 고객의 예치금이 증가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총 대출 자산, 그러니까 전체 대출 자산이 6빌리언에서 8빌리언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된 것은 10K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보진 못했는데요. 프리젠테이션에서 이걸 공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2빌리언이 어디서 증가했냐라고 봤을 때 개인 대출이 2.4빌리언 볼륨을 높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출 자산 2빌리언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좀 줄었을 것이고 스튜던트 론도 만기가 2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증가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때 신용대출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은행권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현금 흐름을 보는 건데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은 은행권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SR 같은 경우는 5.15를 기록했고요. PER은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저번에는 핀테크를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전통적인 은행과 소파이를 비교해보면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PS 레이쇼는 2.9이고요. PER 같은 경우는 10.58입니다. 자, 웰스파거 같은 경우도 PS 레이쇼가 2.19, PE 레이쇼는 8.8입니다. 물론 소파이가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싸지만 현재 소파이의 PS 레이쇼가 5.15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은행보다는 2배 이상씩 멀티플이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파이를 핀테크가 아닌 은행과 비교했을 때 공매도 비율이 19%가 되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의 숫자 같은 경우는 워런트 실행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했다가 이번에도 9억 2,200만 주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워런트가 끝나서 이제 주식의 숫자가 안 늘어나 싶었더니 옵션 실행을 하면서 또 주식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의 숫자가 하염없이 늘어나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워런트 실행도 했고 옵션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더 이상 주식의 숫자가 안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은행으로서의 자금 조달 능력을 소파이가 증명했다는 것이죠. 전체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2,800만 달러에서 2,600만 달러로 대략 감소했습니다. 자, 이것은 대출 자산이 2빌리언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은 감소했다. 이 말은 뭡니까? 2빌리언에 대한 대출을 고객의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되려 감소해버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소파이의 수익 마진율이 좋아질 것이다. 또한 SGA 비용도 감소했는데요. 1억 7,100만 달러에서 1억 2,500만 달러까지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가 8분기 연속 에비타 플러스를 보여줬고 적자 폭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하지만 소파이는 은행이 아니고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핀테크 기술 개발에 6,900만 달러에서 9,900만 달러까지 굉장히 증가했고 또한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9,400에서 1억 4,300만 달러까지 증가했죠. 자, 이 두 부분은 불가피한 투자로 보여지고 다만 이렇게 건전성이 좋아지는 지표들이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긍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대손 충당금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Provision for Credit Loss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00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이것을 순이익과 비교를 해본다면 1억 4,900만 달러의 이자 수익이 있었고 여기서 손실이 1000만 달러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부실률은 어떻게 보면 6.76%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파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자금 대출,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학자금 대출도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라는 어떤 신용에 기반하고 있고,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기반한 것이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용은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소파이의 어떤 기본적인 매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실률이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실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소파이를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비중은 이번 분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개인이 45.92, 내부자가 10%, 그리고 기관이 44%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22년 전체 가이던스를 1.5 빌리언에서 1.508 그리고 1.513으로 늘려잡았죠. 자, 이것을 1, 2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3, 4분기의 매출을 나누기 2를 해본다면 대략 4억 1,500만 달러가 됩니다. 이번 매출이 3억 5,600만 달러였는데 4억 달러가 넘는 3분기, 4분기 매출을 예상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팝업된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는요, 에비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다. 20밀리언이 발생했고 81% 증가했고 저번 분기 대비 134%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뱅킹 딜 같은 경우도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소파이가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B2B 영업을 하고 있는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12개의 기업이 증가했고요. 연방정부의 학생대출 연장이 23년 1월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환 수요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대출은 3분기 때도 저조할 것이다. 소파이에 있는 고객들의 피스코 비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개인 신용대출 이런 경기 침체기에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도 괜찮은 건지 물어봤는데요. 지금 개인 신용 점수가 높은 고신용자들이 저리 대출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대손충당, 아까 말한 로스죠. 이것은 8%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고 이들이 빌리는 평균 비용은 개인당 1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피스코 평균 점수는 748점이다. 이게 높은 건가요? 제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높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신용점수가 뭐 900점 정도 넘어야 점수가 높은 축에 속하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랑 뭔가 평가 방법이나 구조가 다르겠죠. 자,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됐죠.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금리를 0.6%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23년에 학자금 대출 연장이 끝나면 학생 신용대출이 2빌리언 이상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학생 신용대출이 약 3.7빌리언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이것은 22년 1분기고 2분기 때는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빌리언 정도 더 추가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에서 6빌리언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19년도 20년도에 소파이가 가지고 있던 학생 대출 규모죠. 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 대출해주는 소파이 같은 회사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혹시 당신들 이것 때문에 영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개인 신용대출 점유율은 우리가 매우 낮지만 점점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빠르고 선택적이고 편리함이 우리 핀테크의 장점이다. 자, 핀테크는 편리함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대출 실행이 2일 안에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 그런데 보통의 경쟁자들은 8일, 9일이 걸린다. 사람들은 기다리기 싫어한다. 핀테크로 빠른 서비스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어떤 경쟁자가 우리보다 빠를 수 없다. 지금 현재 소파이만큼 빨리 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이 없다는 것이죠. 학생 대출도 마찬가지다. 경쟁자가 문제가 아닌 매크로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생 대출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매크로 문제다. 그리고 선택적이라고 한 것은 이제 소파이가 은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고객은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파이의
22년 2분기 실적을 종합해보면 가두리 양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는 기본적으로 담보가 없는 탑 클래스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학자금 대출을 하고 이 사람들이 소파이 멤버십에 유입되고 이들이 결국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높은 고신용을 얻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높은 수준의 예금을 함으로써 대출을 일으키고 투자도 소파이에서 하고 보험도 소파이에서 가입하고 신용카드도 소파이에서 발급하게 만들고 있는 교차 판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갈릴레오 어카운트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소파이의 노출이 증가되고 이것이 멤버십 증가를 또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파이는 금융의 원스톱 서비스로 교차 판매 금융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향된 가이던스를 회복하면서 높은 매출 성장을 예상했고요. 비록 기존 은행권 대비 높은 멀티플을 현재도 받고 있지만은 연간 50% 성장하고 미래은행의 모습을 소파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멀티플 저는 용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애플이 전화, 문자나 하는 이런 폰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스마트폰으로 채팅도 하고 은행도 보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진화되었죠. 자, 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 따로, 증권사 따로, 크립토 따로, 보험 따로 아니라는 거죠. 소파이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파이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컨퍼런스 콜 내용을 이해되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어렵고 소파이에 투자하는 것은 보통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 3배, 4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비전이 앞으로 미래의 은행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파이를 투자하고 있고 아직 투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소파이의 순이익이 플러스 되는 날에는 저도 이 주식을 테슬라만큼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